좋아요, 구독! 흥구소개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전쟁에 관련된 이슈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여론을 보면 전면전이 확전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의 성격을 봤을 때 이 국가 내에 미사일이 들어왔다는 것은 국가가 묵인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죠. 근데 우리 수도 서울에 미사일이 날라왔다. 군대 다녀오신 분도 아실 겁니다. 공습경보 울리고 지하철 가고 방공호 가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 상황은 단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유가 관련주가 그러니까 WTI 브렌트 가장 많이 반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와 같은 움직임이 가장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발적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한번 종목 분석해 볼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그걸 보셔야 돼요. 여기 정치공학적인 우리가 문제도 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중동 전쟁을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문제로 국한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항상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의 핵 시설이라든지 정유 시설을 타겟으로 공격을 단행한다면 국제 유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조적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 내에서 여론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에게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제가 물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요게 시세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투트랙으로 좀 접근하셔야 돼요. 투트랙으로. 이게 연속성은 있습니다만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데이로 보셔야 되고요. 흥구석에 보시면 지금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고 있는데 얘가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요. 일봉상으로 보시면 자,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추세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저점, 상승 추세로 쭉 가죠. 자, 그런데 고점, 이때 한번 빼고는 다 이렇게 고점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변동폭은 되게 심하지만 상승 추세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종목 같아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추세의 저항 라인에 부딪혔고 미국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만하라고 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하나 생기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 생기는 것이라서 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요거는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월요일에, 그러니까 주말간에 아마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확전이 된다. 그러면 월요일에 시가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지만 만약에 확전되지 않고 끝난다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싸게 담아보시는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운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STX 그린로지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정 매매라는 게 있어요. 일정 매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그 일정에 맞춰서 매매하는 기법을 일정 매매라고 해요. 이거 대중적인 기법이에요. 가령 이 파업 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그러면 이 이슈가 10월 1일에 갑자기 나온 이슈가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슈다 보니까 미리 우리가 싸게 담아가지고 9월 30일이나 9월 29일에 파는 일정 매매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는 거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재료 소멸에 대한 제가 설명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방금 말씀드린 흥구석유도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확전될 거야. 이스라엘이 핵시설 타격하고 정유시설 타격하면 공급망 문제가 생기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갈 거라는 어떻게 보면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재료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잘 대화를 통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유가 정유주들이 쭉 빠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업할게라고 미리 예고를 했으면 그 전에 그 일정에 맞춰서 들고 가는 거지 파업이 막상 끝나면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10,000원 라인을 손절가 잡으셔야 될 거예요. 10,000원 라인을. 얘가 지금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애잖아요. 그런데 이때 거래대금 실리면서 유성형 캔들이 나왔다. 장대 음봉이 길게 나온 형태를 말합니다. 요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일정에 맞춰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어야 될 종목이고요. 내가 실제로 이제 앞으로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히려 기존 보유자들의 손절가인 10,000원을 매수가로 잡고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이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얘도 전쟁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파업 관련 이슈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오르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MBK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홈플러스 관련해서 예전에도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 얘는 영풍정밀 보겠습니다. 자, 영풍정밀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영풍정밀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상한가 가고 나서 5일선을 타고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시장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할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이고 근거가 거래 대금이죠. 평균적으로 1,000억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요. 지난번에 SM 때도 그렇고요. 휴마시스 때도 그렇고 보통 일파에 마무리가 됩니다. 일파에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일파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고 끝난다 이거예요. 지금은 일파가 아니라 일파 이후에 살짝 눌리고 다시 파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얘가 2파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신규 매수로 잡으려고 한다면 눌릴 때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눌릴 때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32,000원까지 찍어놨는데 어떻게 눌릴 때 들어가실 겁니까? 까다로운 자리죠. 요거는 무조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 트레이딩.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종가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월요일에 갭이 5%에서 10% 이상 뜰 때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릇에 맞게 잡으시고 들어가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STX 그린로지스는 잡으려고 하신다면 바닥 구간에서 잡으셔야 되고요. 이 영풍정밀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조일알루미늄 한번 살펴볼게요. 조일알루미늄 보시면 덤핑, 그러니까 기존 가격 대비해서 싸게 팔았다 이거죠. 무역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철폐를 또 때리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다행으로 3%밖에 안 잡혔어요.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테마성으로 조일알루미늄, 알맥, PJ메탈 이런 기업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요거는 단발성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속적으로 가져갈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안에 승부를 보셔야 돼요. 길게 가져갈 이슈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뉴스가 한번 나오면 계속 나올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뭐 부가 있다 끝이지 않습니까? 더 나올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단발적으로 보시는 이슈가 맞고요.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윗꼬리 달린 캔들이다라고 하면 매집봉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세력들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매집하기 위해서 윗꼬리 달린 캔들을 세웠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들어가려고 하신다면 바닥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다. 왜냐하면 얘가 좀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8월 5일 이후에 1,450원 저점을 기준으로 이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6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4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토에 미사일이 날라왔기 때문에 총리 입장에서도 새롭게 이제 뭐 공격 시설을 찾고 있을 겁니다. 이번 주말이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유주들, 그다음에 중소형 그 방산 관련주들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운 관련 이슈 보셔야 됩니다. 해운 관련 이슈. 파업 관련해서 이슈가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10,000원에서는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영풍정밀, 고려, 아연, 경영권 분쟁은 보통 1파에서 끝나지만 우리가 2파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2파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알루미늄 관련주 PJ메탈, 조일알미늄 말씀드렸는데 조일알미늄이 괜찮아 보여요. 다만 단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보지는 말고요. 박스권의 지지라인인 1,600원 이하에서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